저희가 서울 마곡 수명산파크 4단지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네. 구입한 지는 이제 2년이 됐고요. 네. 저희가 요거 외에 이제 저기 두 채가 더 있어서 3주택자예요. 아. 예, 예. 근데 하나는 저기 그 미사에 있는 거는 저희가 임대 사업자를 냈고요. 네. 하나는 그 가지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 마곡 수면산파크 산지 2년이 됐는데 저희가 산 후로 저기 인상이 안 되고 그냥 그 상태라서 이걸 요번에 매매를 해야 될지 아니면 더 보유를 해야 될지 네. 이게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역은 일단 알았고 3주택자인데 일단은 뭐부터 이렇게 보유를 해야 되고 또 팔아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네. 대해서 궁금하셔서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지금 엄밀히 따지면 이제 1가구 2주택자네요. 그죠? 한 주택은 임대사업자를 내셨기 때문에. 네네. 예, 예. 그러면 기존 주택이 지금 구입하고 계시는 또 다른 집이 예, 예. 공시지가가 얼마 가고 몇 평이고 어디에 지금 있으신가요? 저희가 작년에 산 게 미사에 예. 미사 파밀리에 33평을 구매를 했고요. 네네. 그게 지금 이제 시세는 한 9억 정도 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성북역 앞에 롯데캐슬 예, 예. 33평은 분양받아가지고 예. 지금 전세를 놨고요. 네네. 이건 작년 9월 달이 그 준공이었고요. 네네. 그리고 2년 전에 마곡 수명산파크 4단지를 구입을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3주택자다 보니까 네. 그동안에 이제 그 매매 전화가 없다가 요 근래에 매도 문의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건 이제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 요 마곡 수명산파크를 네.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 요번에 팔아야 될지 네네. 이게 이제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자, 이렇게 한번 보실게요. 지금 예, 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구입하신 기간들이 다 2년 이내에 다 지금 구입이 돼 있어요. 자, 예, 예. 이렇게 되게 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아예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한 예. 가지는 임대차 사업자를 전환을 했어도 지금은 1가구 2주택자 개념으로 보는 이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보유세 중과 나중에 팔았을 때 양도세 중과가 또 주어질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종합부동산세도 지금 9억이냐 10억이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논의 나오고 있는 거는 3억, 6억, 9억, 12억 단위별로 좀 차등적 증세 구준을 좀 잡겠다 이건데 그것조차도 지금 늘려가겠다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다주택자로 계속 남아있는 구조로 갈 것이냐 하나를 정리하느냐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좀 정리하고 가시는 게 일단 맞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먼저 보시는 지금 마곡 같은 경우는요. 마곡지구는 상당히 아파트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같은 마곡이 아니다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여기는 실제로 지금 아파트 세대 기준으로 보면 1000세대가 좀 안 되는 구조. 그다음에 공급된 연도 기준으로 잡으면 12년 차, 이제 13년 차가 돼가는 이런 구조고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 중간 아파트 조금 밑에 멈추는 이런 가격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막 급반등해서 올라온 건 아니고요. 이 집은 그동안 꾸준히 올라오다가 우리 시청자님이 사시는 시점이 거의 꼭지점 혹은 상투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사셨어요. 사시고 난 다음에 서울의 다른 집들은 다 뛰는데 우리 시청자님 집만 제자리 걸음 조금 진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뭐 가격대 기준으로 지금 팔게 되면 취득세, 등록세, 그다음에 부동산 복비까지 생각하면 이익을 못 받거든요. 하지만 지금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 정도 보유세, 그다음에 팔았을 때 양도세, 거기다 더 추가적으로 취득할 때 취득세까지도 올려가는 이런 구조로 간다면 실제로 올라가지도 않으면서 보유세는 많이 내는 이런 구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똘똘한 집 한 채 구조로 좀 바꿔가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네네.
이제 뭐 세금이나 세금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네. 이거에 있어서 부동산 시장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우리가 크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지금 대한민국에 부양을 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유동량의 자금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시장이다. 네네. 그러면 그 쏟아지는 돈들이 결론에는 주택 시장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거죠. 결론은. 그렇게 되면 집값이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집값이 더 오르게 되면 서민들은 집을 더 못 사지 않겠느냐. 그죠. 그러면 그 집이 올라가게 되면 어떤 부동산에 버블이 올 수 있고 거품이 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가면 갈수록 규제를 넣어서 잡아가야겠다는 게 현 정부의 시그널이고 목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동량이 실제로 쏟아진 만큼이 전부 다 딱 하나의 상품인 부동산 시장으로만 들어간다면 뭐 규제가 많이 나와도 그죠? 규제가 많이 나와도 다들 똑같은 규제라면 돈은 엄청 많이 쏟아지고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똑같은 조건의 규제가 주어진다면 그만큼의 어떤 규제만큼의 시세가 급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투자처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꼭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에도 상가도 있을 수 있고 다가구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 상가주택, 땅. 그 다음에 뭐 땅도 있을 수 네네, 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처가 굉장히 많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주식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은 조금 올랐는데 사실은 증시가 엄청나게 올라서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가 연중 최고치 아니 지금까지 없었던 어떤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금값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금값, 시장이죠. 달러. 거기다 달러도 안 떨어지고 계속 네, 유지되고 있는 유지를 하고 이런 있고. 구조기 때문에 투자처가 꼭 아파트에 어떤 국한되어 있다면 유동량이 엄청나게 쏟아는 시장에 들어갈 수 있겠으나 지금 여러 가지 방향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유세하고 양도세를 올렸을 경우에 네네. 또 문제가 뭐냐면 네. 실제로 대한민국이 지금 공급되어 있는 양은 굉장히 부족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실제로 그 수요층은 굉장히 탄탄한데 보유세와 양도세가 굉장히 이렇게 중가가 들어오게 되면 네. 그러면 거꾸로 그거를 수요층, 즉 사지 못하는 무주택자들이나 임대시장에 들어와 있는 분들한테 어떤 책임이나 무게감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실제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만 보더라도요. 지금 전세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은행에 대출이 일어나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은행에 집을 사는 구조로는 대출은 안 되고 안 되죠. 전세 사는 사람들의 목적으로는 전세 보증금에 물론 이제 한도는 있지만 80%까지 대출을 해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80%까지 실제로 집을 살 여력은 안 되지만 전세로 들어가는 구조는 맞아요. 거기다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금, 보유세나 종합부동산세 혹은 나중에 팔았을 때 양도세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딘가에서는 만회를 완충작용, 쿠션 작용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완충작용과 어떤 쿠션 작용으로 전 세계적으로 없는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 시장이 건드려진다 이렇게 보거든요. 야,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전세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3억이면 4억을 요구하는 거고 4억이면 5억을 요구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시장이 더 가면 갈수록 커지게 되면 이거 계속 전세 보증금만 올려주다가 허리가 휘는 상황이 나오니까 에이 이번 참에 좀 사버리는 건 어떨까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다시 전세 수요층들이 임대 수요층들이 또다시 보유 쪽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매수 수요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또 집값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근데 이거에 대한 또 대책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공급량을 많이 늘리겠다는 겁니다.
늘리겠다. 공급을 할 데가 있나요, 서울에? 근데 서울에 지금 늘릴 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서울 안에 있는 네.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 사업 구간들을 많이 풀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규제가- 이것조차도 네.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금 풀어주더라도 정말 빨라야 7년이고요. 그렇죠. 늦어지면 10년 그 이상이라고 보여지기 맞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실제로 수요층들한테는 별 도움이 안 되는 안 시장이거든요. 되죠. 그러면 서울의 시장으로 못 들어오게 되면 경기도권 외곽으로 빠지는 시장으로 가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1가구 1주택자는 오케이, 뭐 그대로 넘어간다고 치더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도 양도하는 것도 지금 중과가 두어지기 때문에 네.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버티기 시장으로 굉장히 오래 가버릴 수도 있다. 그러면 팔 수 있는 퇴로 정도는 열어줘야 되는 이런 구조가 좀 나온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가면 갈수록 서울의 과열 시장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시장에서도 특히나 고가주택 대형표 평수 네. 아파트 시장, 그들만의 리그가 또 달릴 것 같고요. 그렇죠. 여기에 맞춰서 고래가 춤추니까 새우 등 터진다는 터지죠. 얘기처럼 네. 2억, 3억, 4억, 5억짜리 집들이 또 그 이상의 어떤 가격 반등 시장을 향해서 야. 달려가는 시장이 좀 서울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선순환이 없네요, 이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급을 앞으로 계속 늘려가는 구조로 가겠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 지금 공급량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4기 신도시, 4기. 예, 5기 신도시 막 공급량을 계속 늘리는 구조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다시 미분양 시장이 또 연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무슨 방송국 공채도 아니고 5기, 6기. 네네. 그래서 서울에는 집을 공급을 못하니까 자꾸 서울 외곽 쪽으로만 공급하게 되면 실제로 그 수요층들이 거기 들어가주면 오케이인데 원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도시 인프라, S도시 사업들이 그걸 뒤를 받쳐주지 않는 한, 또 한 가지 일자리가 그 뒤를 받쳐주지 않는 한은 또 처지는 시장들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진 어떻게 보면 부익부 부익빈 시대가 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지역 편차도 굉장히 강한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